안녕하세요. 문다서 중문입니다. 남유리역 아테라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 차수에서는 남유리역 아테라의 전반적인 단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고요. 많은 입주민분들께서 좋아요와 조회하시고 또 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 차수부터는 각 타입별 현관의 모습을 3D로 제작을 해서 어떠한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치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참고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유리역 아테라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 뒤편에 산책로와 그리고 잔디광장, 수경시설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고급스러움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녹지라든지 동간 거리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어떤 조경 녹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높게 보여져서 좀 특화된 경관의 공간을 갖춘 그런 단지로 거듭나고 상당히 어떤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선 일단 남유리역 아테라 51A 타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 타입이 바로 51A 타입이고요. 지금 이 평면도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쪽이 현관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관의 입구가 되고요. 그 다음 부분이 바로 주목돼야 될 부분이 이 앞 알파룸이 되겠습니다. 이 알파룸. 그리고 그 다음이 이 드레스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현관은 우리가 중문을 설치하기 위한 필수 장소이기도 하죠. 우선 기본적으로 방안, 방풍, 방음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집 안에서의 어떤 열 효율이나 냉 효율이 어떤 소실되는 이 부분이 가장 현관으로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관 중문이 사실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 알파룸이 있는데요. 기본으로 옵션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냉장고장 소재에 이 두 짝 여닫이로 되어 있는데 알파룸의 도어의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중문이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드레스룸 부분들은 보시게 되면 이쪽 공간에 외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욕실을 사용하게 되는 소음이라든지 빛이 안방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침실은 우리가 숙면을 취하고 또 조용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누워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바람과 방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침실의 어떤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룸 부분이 침실과 공간을 분리해야 되는 이 중문을 설치하시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51A 타입의 이 평면도를 3D로 좀 전환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이 현관이 되겠습니다. 현관. 현관 같은 곳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신발장 부분과 팬트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앞쪽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 대리석 디딤돌과 그리고 바닥 이 부분이 이제 재료 분리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전함의 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멀티 어떤 스위치 박스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화장실 스위치 박스가 됩니다. 그리고 51A 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의 넓이가 1153, 그러니까 1m 15cm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약 1m 5cm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이라는 도어를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선호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의 넓이만큼 도어가 제작이 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벽이 만약에 좀 더 작으면 이쪽 부분이 덜 열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쪽으로 열게 되면 우리가 들어와서 여기서 문을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참고해야 될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알파룸이죠. 이 알파룸 같은 경우 옵션이 되어 계신 분들은 뭐 괜찮으시는데,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이 좀 어떤 식으로 어떤 중문을 좀 설치해야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좀 더 이동해 보면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죠.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공간을 분리를 하실 때 이쪽에서 중문을 설치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스위치 박스가 있는데 스위치를 지나서 이쪽으로
중문을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치 위치는 저희가 이 앞쪽으로 가이드를 드리는데 안방 부분이 좀 더 넓은 느낌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중문의 위치를 이쪽으로 선택을 하셔서 공간을 분리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문다수 중문에는 여러 가지 중문들이 있습니다. 폴드 스윙 도어라는 접이식 중문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원 슬라이딩입니다. 문 하나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이동하는 이런 도어이죠. 통유리 그리고 유리를 분할하는 디자인과 아치형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마니아층 형성이 되어 있는 비대칭 여닫이, 도어가 두 짝이죠. 약 4분의 3과 4분의 1로 도어가 분할되어 있고요. 주로 4분의 3의 도어를 메인 도어로 사용하시고 양방향으로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고, 이 작은 쪽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락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실 때 풀어서 둘 다 개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 통유리 그리고 아래를 분할할 수 있는, 분할하면서도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아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도어가 되겠고요. 여기 이쪽 그 다음 중문은 제가 저희 문다수에 리버서블이라는 도어입니다. 리버서블인데요. 도어 하나가 회전하면서 열리게 되는 상당히 개방감이 극대화되는 여닫이 중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리버서블 같은 경우는 저희 51 A타입의 알파룸에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보고요. 이따 설치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연동 중문입니다. 삼연동 중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열었을 때 3분의 2만 열리게 되죠. 그래서 저희 51 A타입의 현관에 삼연동을 설치하게 되면 이 열리는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문의 최초의 구성 형태는 이 삼연동이기 때문에 이 삼연동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삼연동이 상당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 삼연동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리는 이 폭이 조금 작기 때문에 좀 약간의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저희 문다수 중문 중에 폴드 스윙 도어에 대해서 한번 설치를 하는 과정과 어떤 여러 가지 장단점들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51 A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이 거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게 될 때 잘 안 보입니다. 사실 현관이. 어떤 인테리어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죠. 왜냐? 거실과 주방과 안방처럼 계속해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지나가는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구매하고 뭔가 멋스러움을 느끼는 순간은 출타를 해서 다시 집으로 와서 현관문을 여는 이 순간에 중문의 어떤 디자인성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이겠죠. 타이밍이겠죠. 근데 그 외에는 이제 크게 어떤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능성과 편리함 이 부분들도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지 않을까, 그런 구성 어떤 이 평면도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 폴드 스윙 도어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자, 밀어도 되고 어떤 유리 어떤 불투명, 투명 여러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거나 나갈 때 밀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이런 반자동형 중문입니다. 상당히 편리함이 우수하죠.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원 슬라이딩과 비대칭 여닫이보다는 좀 더 디자인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편리함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어떤 편리함을 제공하는 중문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바닥 하단에 레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배출시킬 때 상당히 용이하고요. 물건을 들여올 때도 바닥에 걸림이 없다라는 부분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접히는 부분에 의해서 이 설치되는 중앙부에서 바깥쪽과 안쪽으로 돌출되는 이 사이즈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신발을 벗어 놓아도 신발에 걸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가장 이 폴드 스윙 도어의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과 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틈새 부분도 고무 가스켓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도 문이 닫히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어떤 찍힘이라든지 끼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가장 안전한 도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문이 닫힐 때 마지막에는 이렇게 속도 저감이 되는 댐퍼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을 열어놓고 벽에 손을 대어 놓고 있을 때 무심코 문이 닫혀도 아이들의 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 손잡이의 방향은 우리가 거실 방향으로 있어야 됩니다. 주로 거실을 향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문이 반대로 있다고 쳐버리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한 두 걸음 정도 더 돌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잡이는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 열려 있는 모습을 한번 또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네, 보시죠? 손잡이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 열렸을 때 약 85% 이상의 개방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현관의 방화문이 다 열리게 되면 여기가 93cm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15기 때문에 이쪽에 열리게 되면 우리가 1m 정도 또는 현관문 사이즈 정도까지 동일하게 열리기 때문에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제품은 이 중문 설치 이후에도 전혀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쪽에 있게 되면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문의 방향은 이쪽에 위치하는 걸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는 양방향성 중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돌출되는 이 부분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발을 벗어도 전혀 신발에 쓸림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편안한 그리고 또는 아이들이 사용을 해도 안전한 이런 부분이 이 폴드 스윙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이 폴드 스윙도의 어떤 색감이나 옵션 사항들을 좀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타 아파트 설치된 폴드 스윙도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많은 입주민분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바로 현관 중문을 설치하는 시점, 언제쯤 설치하는 게 가장 맞나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우선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 청소하기 전에 시공하는 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현관의 넓이가 예전에는 1m 50 이상의 어떤 기준이었었는데 현재는 이제 1m 20 이하로 내려오는 어떤 이런 좁은 현관의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 전에 중문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 가구나 가전 그 외에 이제 짐들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중문에 이제 스크래치나 그리고 또는 뭐 찍힘, 파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거를 가장 좀 권장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이사 이후에 시공을 하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현관 외부에서 재단을 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기 중으로 이 아주 미세한 먼지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바닥에는 보양 그리고 비닐막으로 커버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집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분진들을 막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가 다 끝나게 되면 제가 에어 브러셔로 현관에서부터 다 불어서 나가지만 좀 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청소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잔여량이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이사 전후 부분을 최종 결정해 주시면 저희 문다섯뿐만 아니라 모든 중문 회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중문이 바로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5분의 3, 5분의 2 정도의 사이즈로 분할이 되고요. 이게 접히면서 열리는 거고, 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손잡이가 화이트, 블랙, 골드, 그리고 유리는 투명, 불투명, 또 다양한 유리로 변경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문틀 색상도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리를 고정하는 이 몰딩, 이 라인 보이시죠? 검정색 라인. 이 라인이 바로 몰딩이라고 하는데요. 몰딩도 손잡이하고 동일하게 화이트, 블랙, 골드 세 가지 컬러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 것처럼 대부분 이제 이 앞에 보이는 컬러가 화이트처럼 보이긴 하시지만 100% 화이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간 아이보리가 믹스된 톤 다운된 화이트 컬러이고요. 대부분 화이트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얼룩되는 이런 색 변화가 발생이 되는데 색 바램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화이트에서는 발생하기 때문에 좀 톤 다운을 시켜서 그 색 바랜 정도의 느낌들이 어, 연출되게끔 하는 이 컬러가 바로 저희 문다수에는 코튼 화이트라는 컬러입니다. 실제로 보기에는 화이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미세하게 아이보리 컬러가 믹스가 되어 있어서 때타는 부분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입주민 분들께서 선택하는 컬러 중 하나가 바로 100% 순도 화이트가 아니라 코튼 화이트 컬러, 믹스된 컬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리는 브라운 컬러가 믹스된 브론즈 사틴이라는 유리입니다. 자, 옆에 보이는 이 주문은 전체 투명 유리입니다. 투명 유리에 화이트 몰딩에 손잡이만 골드로 한 거죠. 유리의 투명과 불투명 같은 경우는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투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목적이 이제 필요한데 집 안의 내부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좀 더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이 불투명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과 이쪽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용자의 시각과 취향과 보는 시선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에를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쪽은 현관의 어떤 넓이가 이 중문에까지가 아니라 이 뒤편에 있는 벽체까지 도어 있는 곳까지가 현관의 넓이로서 상당히 좀 넓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실 들어오는 구성원도 가족이기 때문에 뭐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걱정은 없으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좀 좁은 공간에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투명한 유리를 현관에는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컬러는 이제 베이지 컬러입니다. 베이지 컬러의 아래 하단을 막는 거죠. 이 아래 하단을 막는 거는 어떤 무게 중심을 좀 안정감 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 옵션의 목적은 바로 신발이 보이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하단 막음 고시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옵션을 사용해서 추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베이지 컬러의 투명 유리 그리고 하단 막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유리의 몰딩도 흰색 그리고 손잡이도 화이트 컬러로 해서 매칭을 시켜서 좀 포인트를 주셨던 이런 현관의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자, 열었을 때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도 걸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와서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접혀서 열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 신발을 벗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리는 이제 앞에 보이는 유리는 모르세로라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즘 율동감이 있고 답답함이 좀 덜해서 정말 많은 고객님들께서 선택하는 유리 중 하나가 바로 모르세로 유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 막음 그리고 유리를 고정하는 몰딩도 화이트 그래서 전체적인 화이트 컬러로 매칭을 시키시고 그리고 손잡이는 골드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전체 모르세로 유리 통유리입니다. 그리고 코튼 화이트 컬러에 유리 몰딩은 골드, 손잡이도 골드 이렇게 둘의 컬러를 이제 매칭시킨 거죠. 약간 통일감 있게 자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유리는 이제 모르세로 유리가 약간 불투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래 이렇게 하단을 막는 것보다 통 유리로 하는 것도 상당히 시원하고 좀 덜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 유리로 하는 부분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불투명 유리 자체가 어떤 시선을 차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불투명 유리 하는데 밑에 하단을 막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저희가 3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를 선택하셔서 매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트렌드는 어떤 컬러를 넣는 것보다는 무난하게 밝은 현관을 연출하는 쪽으로 많은 색상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열렸을 때 이런 형태로 전체 반고정 형태로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드톤의 프레임 컬러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망임유리라는 유리도 안전유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리도 선택이 가능하시는데 망임유리보다는 어떤 유리에 불안감이 있다고 하시면 강화 처리를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강화 처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 문다스 같은 경우는 옵션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강화 유리라고 하면서 좀
고가의 금액으로 좀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만 원만 추가하시면 강화 유리로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브론즈 유리입니다. 이 같은 경우 브론즈 유리의 코튼 화이트 컬러에 유리 몰딩은 화이트, 그리고 손잡이면 블랙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샴페인 골드 컬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골드 계열이긴 하지만 정말 은은한 어떤 골드 계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은은하면서도 정말 따뜻한 느낌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샴페인 골드 컬러 상당히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 그리고 유리 몰딩은 골드, 손잡이도 골드에서 매칭을 시키신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샴페인 골드 컬러는 정말 따뜻한 겨울철에는 상당히 좀 많이 인기가 있는 컬러 중에 하나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분할하는 디자인도 많이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 통유리나 투명유리, 단조로운 형태로 좀 많이 선택하시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관 같은 경우는 팬트리나 신발장이나 그 외에 뭐 바닥 타일, 뭐 천장, 뭐 여러 가지 컬러와 집기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게 바로 현관이기 때문에 현관의 유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더 단조로운 형태로 선택하시는 게 요즘 전체적인 주문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폴드 싱도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도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슬라이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창, 인테리어적으로 가장 우수함이 연출되는 게 바로 원슬라이딩이죠.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어떤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 어떤 현관의 넓이만큼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설치가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라미레어 아테라 51 A 타입 같은 경우도 양측에 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죠. 한번 원슬라이딩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자 중문을 이쪽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자, 우선 원슬라이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벽면과 가장 돌출된 부분과 평행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선 일단 걸레바지가 좀 튀어나와 있죠. 자, 그러면 걸레바지보다 더 튀어나와야겠죠. 자, 그런데 이쪽 부분에 팬트리 부분이 또 걸립니다. 자, 우리가 레일이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이 상부에 레일이 걸리죠. 자, 그러면 요 와이던 역시 자 이렇게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끝단으로 위치 설치 지점을 잡고 자 이렇게 바라보면은 자 요렇게 요 공간들이 이렇게 틈새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틈새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이쪽 공간에 이 몰딩을 이제 넣게 되는데요. 몰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역자 몰딩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 공법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원슬라이딩을 설치하는 회사가 동일하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돌출될 부위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자, 바깥에서 바라보게 되면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안쪽에서 바라보면 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 그리고 뭐 우리가 거실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이쪽에 손잡이에서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멀티 컨트롤 박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는 열어놨을 때는 이거를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슬라이딩을 설치하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반대 방향 쪽으로 또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일단 현관의 넓이만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관의 가장 돌출된 벽면과 평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걸레바지와 이 도어가 만나야 되거든요. 거의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가 다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거실 방향 쪽으로 할 때는 이쪽 공간이 가장 많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한 6, 7cm 정도는 벽에서부터 돌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자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우리가 이 넓이가 1m 15 그리고 여기가 1m 5cm 약 10cm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전함은 사실 우리가 많이 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사실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전함 부분이 신경이 쓰이신다고 하면 이 부분도 역시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일단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열리게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벽에 거의 닿죠. 여기 거의 이제 닿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레일 사이즈를 한번 또 맞춰 보겠습니다. 일단 벽 끝까지 올 겁니다. 그런데 레일이 끝까지 갔죠. 자, 그런데 자,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덜 열려 있죠. 이 정도가 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분전함 쪽 이 벽면이 약 1m 5cm고 우리가 여기가 1m 15cm, 약 10cm 정도가 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사용하는 어떤 생활의 공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혀 뭐 크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 덜 열리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어떤 큰 물건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한 번쯤은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어떤 상황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사를 다 들어오고 나서 시공을 하는 거라서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면서 원슬라이딩은 좀 이 부분들 그리고 이쪽 거실 쪽으로 열면 다 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화장실 쪽으로 가동 열리게끔 하게 되면 한 10cm 정도 덜 열리게 된다라는 이 부분도 한번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설치된 어떤 원슬라이딩의 모습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화이트 톤의 통유리입니다. 19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투명 유리로 19로 진행했을 때는 상당히 현관이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개방감도 정말 우수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이트 컬러일 때는 투명 유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떤 색깔의 밸런스라든지 좀 약간 화사한 느낌들이 좀 많이 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제품 같은 경우는 유리를 4분할했습니다. 그래서 4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분할면이 4개 또는 2개, 하나, 6개 뭐 이래서 4구 또는 2구 또는 6구 이렇게 이야기를 호칭을 합니다. 자, 유리는 이제 모르세로 유리, 통유리로 진행이 됐고요. 전체적인 이제 화이트 컬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투명 유리이기 때문에 안에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프라이버시 자체를 보호하는 형태로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여기는 투명 유리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현관의 공간의 넓이가 딱 이 설치되는 공간까지인 것이고, 그리고 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맞은편 벽까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시면 전혀 무방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더 현관의 개방감을 좀 확보하시는 선택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하단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막아서 신발이 보이는 걸 완전 차단하는 거죠. 불투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조차도 완전히 차단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판으로 막게 되는 이런 하단 마금. 그리고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 컬러이고요. 자, 그리고 4, 9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블랙
컬러를 좀 선택하신 거고요. 그리고 유리는 이제 망임 유리, 철망이 들어가 있는 망임 유리.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유리의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유리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3구, 3구.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분할을 하고 여기는 투명 유리, 여기는 망임 유리. 면적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망임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선택을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4구이면서도 분할 디자인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는 약간 선글라스 컬러 같은 느낌들이 있어서 어떤 옐로우 어떤 채도를 좀 많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되게 따뜻한 느낌과 또는 현관에 포인트를 주는 게 바로 브론즈 유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쪽으로 문이 열리게 되면 이 손잡이만큼은 덜 열리는 이런 전체 개방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한 2배 정도가 덜 열린다는 거. 이 부분 한번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열리는 모습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간살이라는 디자인들을 상당히 이제 좋아하시는데 지금 이 문틀 같은 경우는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샴페인 골드 컬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형으로 간살 그리고 아래 하단을 한 번 더 나눴고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또는 이렇게 내추럴 우드 컬러로 랩핑을 해서 이렇게 전체를 간살로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드레스룸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51 A타입 같은 경우는 약 1m 40 정도 되는 상당히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원슬라이딩보다는 삼연동 중문을 설치를 하시는 게 가장 개방감도 좋고 어떤 방풍이나 방한 기능이 상당히 우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비춰봤을 때는 삼연동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다음은 아치형입니다. 아치 같은 경우는 위에도 넣을 수 있고 아래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만 넣을 수도 있고요.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컬러가 샴페인 골드에 브론즈 불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코너 아치형입니다. 코너 아치형도 이렇게 또 이렇게 동일하지만 이쪽은 이쪽 그리고 이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아치를 사선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디자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많은 디자인 중에 이 아치 옵션에 이 아래 하단을 나누는 이 디자인이 가장 많이 선택을 받습니다. 가장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명 유리에 화이트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아래 하단을 나누면서 아치 디자인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코너 아치이고요. 그리고 또 앞서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아치를 주고 아래 하단을 유리를 나누면서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치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동문도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박람회 개최할 때 실제 박람회장에서 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샘플들은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추럴 형태, 간살, 일반적인 디바이딩 제품, 그리고 단순한 아주 심플한 통유리 형태도 다양하게 내 집을 꾸밀 수 있는 인테리어적인 가장 최고의 선택은 바로 원슬라이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감도 우수하지만 이제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적인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화장실 쪽으로 열었을 때는 좀 10cm 정도 덜 열린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이가 있거나 뭐 또 짐을 많이 들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일 때는 짐을 내려놓고 문을 열고 다시 또 들어가서 문을 다시 닫아야 되는 또 수동형이기 때문에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떤 편리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원슬라이딩 설명은 여기까지 맞춰드리고 다음 주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문은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입니다.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사이즈의 두 쪽문이 어떤 이렇게 구동이 되는 형식이고요. 메인 중문은 4분의 3 사이즈로서 열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문을 한번 설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니아층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플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심플합니다. 네, 이렇게 거실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 네,
상당히 심플하거든요. 그리고 문 자체도 양방향성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적인 우수함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레트로 감성이 좀 있고 그리고 좀 단아하기도 하고 심플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분의 3 정도 이 사이즈가 이 회전축이 벽 끝에 있기 때문에 이 회전 방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신발을 여기 벗어놓게 되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밀을 때 이 신발이 좀 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는 이제 목이 좀 높은 신발들을 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감수할 수 있는 어떤 불편함이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모르고서 사용하셨을 때 설치해 놓게 될 경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이렇게 열었을 때 이 안에서 바깥에서 현관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크게 밀었을 때는 화장실에서 나오거나 이쪽 방에서 나오는 사람과의 어떤 간섭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돌출되는 회전 반경이 좀 상당히 커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대칭 야다지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제품이 정말 심플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간결하고요. 그리고 아치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뭐 간살 디자인까지 모든 게 다 소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원 슬라이딩이 어떤 슬라이딩 형태가 아닌 원 슬라이딩 찾고 싶다라고 하면 비대칭 야다지가 뭐 그다음 차순위로 인테리어적인 감성은 최고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비대칭 야다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이렇게 아치형 디자인들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원슬라이딩의 느낌이 많이 나지만 구동 방식이 여닫이 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치형을 두고 유리를 분할해서 아래 하단을 좀 불투명하게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치 형태를 코너 아치를 주고 아래를 나누면서 이런 아치형 손잡이를 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기본형입니다. 브론즈 유리입니다. 정말 심플하거든요. 개방감이 되게 우수합니다. 천장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 비대칭 야다지를 이렇게 아치형과 불투명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이게 같은 무늬라고 보여지기에는 너무 옵션에 의해서 느낌이 너무 달라지죠. 그래서 비대칭 야다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인테리어적인 감이 원슬라이딩만큼 어떤 효과적인 인테리어감을 살릴 수 있는 중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르세로 유리의 불투명을 일반 투명 유리로 바꿔버리면 자 이렇게 개방감이 좀 차이가 나죠. 네,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치라면 아치형 손잡이를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아치형을 해서 일반형 손잡이로 가서 좀 더 무난하게 이쪽에 좀 답답함을 좀 줄여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다는 거. 그래서 유리에 의해서도 정말 느낌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경우는 레버형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한쪽만 간살 형태로 집어 넣으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르세로 유리입니다. 기본형에다 모르세로 유리를 넣었을 때 이런 느낌들이 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하단을 막았을 때 이런 구조 옛날 구축인데요. 신발이 바로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아래 하단을 막으면 전혀 신발이 보이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유리가 사실은 불투명으로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이 반대편 쪽 세대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유리의 불투명 같은 경우는 이런 세대일 때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1m 5cm 정도의 현관입니다. 너무 작은 현관인데 비대칭 야다지를 함으로써 개방감을 최대한 극도로 95%까지도 열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시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복도가 이제 보이는 이런 형태이긴 한데 워낙 이제 작은 타입이어서 불투명을 하게 되면 좀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선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비대칭 야다지 같은 경우는 아치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정말 많은 디자인을 간살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칭 야다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우리 신발의 걸림이라든지 그리고 화장대 부분에 있어서 걸리는 이런 부분들만 좀 참고해 주신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사진으로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현관에서 안으로 이렇게 밀어
열고 들어오게 되면 다 열어놨을 때 보면 이렇게 회전축이 여기서부터 회전하기 때문에 이 화장실 부분에 사용자가 이렇게 간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는 어떤 경우의 수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회전 반경의 간섭이 조금은 있다라는 거를 비대칭 야단지에서는 좀 참고사항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대칭 야단지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쳐드리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버서블 도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두 개 닫혀있는 모습 그리고 열려있는 모습, 이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이거든요. 리버서블 도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손잡이 방향, 거실 방향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전 통유리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고 반자동형으로 닫히고 열리고 하단을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감 우수함과 반자동형으로 우리 집 현관을 좀 넓게 현관의 모습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리버서블 도어를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영상으로 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 전체 이제 화이트 계열로 선택이 됐고요. 유리는 투명 유리입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 반자동형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잠깐 영상으로 좀 좋게 보여지지만 전체 문을 열었을 때 95% 정도의 와이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을 아주 넓게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반자동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짐을 들고 있을 때 몸으로 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물건의 이동과 청소도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닫힐게 될 때는 댐퍼가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손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같은 경우는 가장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설치하는 부분들 좀 권장을 드릴 거거든요. 자, 우선 일단 이렇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일단 요거를 이렇게 열리는 형태도 좀 모습을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려 있는 모습. 자, 네, 이렇게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 열리는 이 회전 방향 같은 경우는 UI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요렇게 열립니다. 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비대칭 야단 같은 경우는 이 회전 방향이 이렇게 오거든요. 상당히 크게. 근데 이 와이는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폴드싱 도어보다는 조금 더 회전 방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이 개방감을 95%까지 살려주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또 작은 참고사항으로 좀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이렇게 전체 개방의 반자동 잠금 형태가 되기도 하고 살짝 다시 잡아다니면 다시 닫히는 반수동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감에 있어서도 편리함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단 레일이 없어서 어떤 물건의 이동과 청소도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설치된 모습을 좀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스블 도어 같은 경우도 문 하나의 어떤 구성이기 때문에 유리, 그리고 몸체 틀의 색상, 그리고 손잡이 색상, 유리의 몰딩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는데요. 유리 몰딩 같은 경우는 폴드식 도어와 동일하게 화이트, 블랙, 골드, 그리고 손잡이도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신 거거든요. 대부분 리버스블 도어 같은 경우 유리의 면적이 거의 한 80% 이상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컬러의 어떤 포인트를 주셔도 되고, 또 유리 몰딩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손잡이의 포인트를 생각하셔도 충분하실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투명 유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신발이 보이는,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일 때는 이렇게 신발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 하단을 막는 이런 옵션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우리는 타입이 이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하단을 막을 필요가 없고 이 리버스업을 선택하신다는 것 자체는 가장 이렇게 개방감을 높이겠다라는 어떤 선택 포인트이기 때문에 굳이 아래 하단을 막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컬러로 포인트를 주셔도 되고 어두운 컬러는 브론즈 유리가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론즈 유리를 선택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열었을 때는 약 95%가 되기 때문에 정말 어마무시한 개방감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단 레일이었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하고 물건 이동하거나 하거나 또는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불투명 유리에 이 라인을 골드 그리고 손잡이도 골드로 해서 아주 좀 포인트로 주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화이트 컬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컬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맞거나 유리를 모르쇠로 유리를 하거나 손잡이 골드에 유리 몰딩까지 골드로 이렇게 매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밝은 컬러에서 아래 하단을 맞고 유리는 그레이 유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유리 테두리를 골드, 손잡이 골드에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데 대부분 주변에 아주 작은 느낌의 어떤 컬러와 매칭하는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좀 옵션을 선택하셨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열리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하단부 레일이 없어서 상당히 깔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 화이트 컬러 계열을 이제 하는 이유가 주변의 신발장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맞은편 벽이라든지 아는 쪽에서 바라봤을 때에 대한 느낌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이트 계열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전체적인 어울림은 거의 무난하게 다 맞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유리는 모르쇠로 유리가 되겠습니다. 손잡이는 블랙으로 하신 거고요. 유리 테두리 몰딩은 화이트 계열로 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베이지 계열인데 우드 톤으로 좀 매칭을 시키신 거고요. 불투명 유리에 화이트 몰딩에 포인트를 좀 주신 거고 골드 계열로 손잡이 좀 주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현관은 아니고요. 주방 쪽의 쪽문입니다. 이 쪽문으로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현관이 두 곳입니다. 주방으로 들어오는 길, 현관으로 메인 거실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좀 좁은 이런 부분 형태, 여기가 95cm거든요. 우리 타입 같은 경우는 알파름 쪽에 이렇게 좀 설치를 하셔도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은 이렇게 다양한 컬러와 유리에 의해서 선택이 가능하시지만 우선 가장 큰 핵심은 개방감이 너무너무 우수한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연동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삼연동 중문은 도어가 3개이기 때문에 무게 하중이 3분의 1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 이 사용감이 되게 가볍습니다. 사실은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문 하나의 무게가 약 40kg가 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좀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의 힘으로 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삼연동 도어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3분의 2만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 삼연동 같은 경우는 이 현관에 사실은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이 드레스룸 쪽에 좀 설치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부분들을 좀 권장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 이게 1m 40이기 때문에 열리는 정도의 폭은 약 1m 정도, 한 90에서 1m 정도가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의 폭도 넓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적으로 이제 문이 다 열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3D라서 이렇게 하나씩 다 좀 이렇게 작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 좀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쪽 공간에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에 화장대를 좀 놓으셔도 되고요. 이쪽에 이제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벗어나는 위치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연동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 같은 경우 반드시 이 공간을 분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여기서 이제 곧 다가오는 이 겨울에 좀 대비할 수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드레스룸 쪽에서 들어오는 이 향기가 상당합니다. 이거는 진짜 사실 좀 겪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셔서 무조건 드레스룸 쪽에 하시거든요.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도 뭐 이쪽으로 하시게 되면 이 드레스룸 쪽 공간이 넓게 되고요. 이쪽에 이제 화장대를 놓으시게 될 때 안방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이 화장대가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 좀 시선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신다면 이쪽으로 놓고 불투명 유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화장실 들어가는 좀 어떤 신속성 그리고 화장대도 좀 바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스위치를 지나서 화장실 문을 지나서 이쪽에 설치하는 거를 뭐 권장을 드리고 전혀 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쪽 알파룸 부분입니다. 이 알파룸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 옵션은 이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을 만약에 열었을 때는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네.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사람과 또는 이렇게 지나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좀 걸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옵션이 없다라고 하시면 굳이 이렇게 양경의 여닫이로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저희 문다수 중문 중에 리버서블 도어가 상당히 좀 용이하게 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으셔도 되고 또는 이런 식으로 반대로 네, 손잡이를 거실 방향으로 하셔도 전혀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리를 불투명 유리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런 판으로 막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보다는 사실 이쪽에 벽체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의 방향은 이쪽으로 좀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방향은 이제 상관없긴 합니다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려 있는 모습을 좀 가져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잠시만요. 이게 상당히 좀 너무 튀어나왔는데 네, 요 정도로 전체 개방을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당히 열고 닫았을 때 상당히 좀 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벽체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반대로 놓으셔도 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쪽으로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열고 거실에서 바로 열고 들어가기 좀 편하게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무방을 하고요. 이쪽 벽체로 완전히 열리게끔 이런 식으로 놓으셔도 전혀 무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또 놓으시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뭐 간단하게 해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쪽 부분들이 좀 어떤 인테리어 감이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오히려 이쪽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이쪽 부분에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삼연동을 좀 설치하시는 걸 좀 더 권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도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면허 같은 경우는 지금 막상 해놓고 보니까 이 레일 부분이 너무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바라봤을 때는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알파름 같은 경우는 네, 우선 이런 식으로 냉장고장 업체에서 이렇게 두 짝 도어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지만 얘가 알파룸으로 어떤 서재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는 이 도어가 정말 안 맞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뭘 들고 들어갈 때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다수 중문의 리버서블 도어를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정말 사용하기 편하고 반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유리를 불투명으로 해놨을 때 너무나 상당히 편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열려 있는 모습보다는 닫혀 있는 모습으로
꾸며보면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봤을 때는 삼연동보다는 아무래도 원 슬라이딩이 예쁘겠죠. 그래서 원 슬라이딩을 이렇게 원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여셔도 되고요. 또는 반대로 자, 이쪽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덜 열린다. 덜 열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제가 좀 치우고요. 네 이렇게 원 슬라이딩과 네,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를 막고 네 여기도 한 번 더 좀 치우고 이렇게 설치를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삼연동으로 이쪽이나 이쪽으로 네 여기서 또는 이렇게 근데 이쪽 확실히 이쪽 안쪽으로 하니까 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알판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유리로 하지 않고 알판으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벽체의 느낌, 가벽체의 느낌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이제 화장대 어떤 소음이라든지 팬트리 공간이나 화장대 부분까지 가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시선의 복잡함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1A 타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현관 그리고 이 알파룸 그리고 드레스룸 이 세 곳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좀 좋은 선택이 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정말 장시간 동안 이렇게 저희 문다수 중문의 영상 컨텐츠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현관 그리고 알파룸, 드레스룸에 어떤 중문을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디테일한 정보가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 사진이라든지 글귀로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소비자분들께서는 또는 입주민분들께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실제 어떤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구상을 하다가 이렇게 3D로 현관과 알파룸과 드레스룸에 중문을 설치하는 그런 가이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정말 장시간 저희 문다수 중문의 컨텐츠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가오는 이제 사전 점검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또 다가오는 저희 입주 박람회 저희 문다수 중문 부스에 많은 관심과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